자, 이제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와 물질 순환 파트 한번 해볼게. 일단 여기는 어려운 게 별로 없어. 어려운 게 별로 없다. 일단 우리는 뭐야? 지구 시스템을 구성 요소는 총 5가지가 있다.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 각각 지권, 수권, 대기권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우리가 콕 하고 살아. 생물권. 그치? 근데 요 우주에 지구만 있는 거 아니잖아. 지구 바깥쪽 외권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5개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는 거 알아보시고, 그래서 우리 같은 생물권을 구성하는 생물들이 잘 살 수 있는데, 그 잘 살 수 있게끔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그 에너지원 가지고서 물질 순환이 같이 일어난다라는 걸 배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 뭐냐라는 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됐고요. 자, 2번은 별표 해놓으세요. 2번은요,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별표. 자, 일단 기본적인 얘기가 이겁니다. 지구에 생명체가 사는 이유는 첫 번째,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있어. 그러면 적절한 거리에 있으니까 적당한 온도가 되는 거야. 어떤 온도? 우주에도 물이 존재한다고 했지. 무슨 형태로? 얼음 형태로. 맞아? 근데 지구에만 물이 무슨 형태로 존재해? 액체 형태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 때문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거지. 적당 온도라고 쓰자. 그럼 적절한 대기 두께와 성분이라고 돼 있어. 요 적절한 대기 두께와 성분을 갖는 게 적당한 크기 때문에 그래. 이 적당한 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수소하고 헬륨 같은 가벼운 기체는 중력이 약해가지고서 날아가 버려. 지구가 만약 지금 크기보다 훨씬 컸다? 그러면 우리 대기가 수소하고 헬륨 대기일 수도 있어. 그치? 그러면 생물체들 못 삽니다. 알겠니? 적당한 크기이기 때문에 가벼운 애들은 날아가고, 무거운 질소나 특히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런 때문에 호흡과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자기장 조건, 이건 지구자기장이지. 이 지구자기장이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우주의 빛들, 우주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막아줍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무슨 요건이 필요해? 바로 외핵이 액체 상태이지만 가능하죠. 됐지? 이런 게 바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까닭입니다. 됐지? 다 적당해서 그래요. 적당한 거.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와 생허우 작용,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기권부터 한번 우리가 알아볼 건데, 이 기권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부터 볼게요. 자, 먼저 니들 지금 기권 그 다음 직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수권까지 해서 바로 얘네들을 우리가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눌 거야. 이때 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눴을 때 첫 번째 나누는 기준이 뭐냐?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이 층들의 이름들이 뭐고 특징이 뭐냐? 요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알겠니? 어렵지 않고요. 이건 중3 때 배웠던 거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갈 거야. 자, 일단 처음부터 시작 한번 해보자. 기권부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는 중력 때문에 지구 주변에 있는 거고요. 그 중력 크기가 지표로부터 높이 약 1000km까지 존재하지. 됐어? 그런데 뻔할 첫 번대기입니다. 지구 표면은 중력이 세고요. 지구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 크기가 약하겠지. 그래서 대부분의 공기는 지표면 근처에 밀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기권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기권의 역할, 별표, 크게 3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 같은 동물체 같은 건 호흡을 해주고, 식물체 같은 경우는 광합성과 호흡을 동시에 해주지. 두 번째,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태로운 빛인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게 오존층. 그치? 운석 크기 충돌을 막아줍니다. 운석이 지구 대기와 마찰에 열과 빛을 내잖아.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겠지. 그치? 그래서 아주 큰 파괴력을 막아주는 거야. 너네 참고적으로 운석 크기가 50m가 넘어가면, 그냥 한 도시가 박살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니? 그 정도로 셉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구를 보온시킵니다. 여기서 보온시킨다는 얘기는 낮과 밤의 기온차를 줄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알겠니? 이게 무슨 효과야? 온실효과야, 온실효과. 온실효과 원래 좋은 놈이었어, 나쁜 놈이었어? 좋은 놈이었죠? 오늘날 왜 나쁜 놈이 됐어?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건 나중에 배울 거야. 자, 그래서 기권의 역할은 총 3가지. 생명 유지, 지구 보호, 지구 보온.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한다라고 했어. 자외선 차단 오존층이죠. 유성체를 차단하죠. 그치? 그래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보온작용을 일으키죠. 또 이런 것도 있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저위도 적도는 에너지가 남아돌아. 과잉. 그 다음 고위도 북극지방 남극지방은 에너지가 부족 같은 현상이 생겨요. 그치? 그래서 적도는 계속 뜨거워지고 그 다음 고위도는 맨날 차가워지고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실제 그러지 않지. 왜?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쪽으로 갖다 주잖아. 그치? 그것도 누가 해주는 거야? 대기. 물론 해수도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 대기 중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생명의 호흡과 광합성에 이용되죠. 밑줄쳐 생명유지. 그 다음 기상현상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기상현상 동글뱅이.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은 누구냐? 수증기입니다. 근데 이 수증기를 갖고 있던 공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야지만 구름을 만들고 구름을 만들어서 구름 속에서 눈이 와요, 비가 와요, 기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 앤드 대류 현상이 바로 기상현상의 주범이야. 두 가지 다 써줘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권의 역할 총 3가지를 우리가 다 써봤습니다. 그 3가지가 뭐라고 했어? 바로 생명유지, 지구보호, 지구보온.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기권의 분포 구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별표하시고요. 밑줄쳐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싸가지층으로 나눠요. 근데 재밌는 거, 기권 싸가지 있는 새끼야. 직권도 싸가지 있는 새끼야. 그런데 유일하게 수권 있지? 이 새끼는 싸가지가 없어. 이 새끼는 삼가지야. 싸가지가 없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수권만 싸가지가 없습니다. 됐니? 자, 그러면 우리 싸가지층으로 구분한다고 했잖아. 그럼 싸가지층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한 번 바뀌어. 그러면 2개층이지. 온도가 2번 바뀌어. 1, 2, 3. 3개층이지. 온도가 3번 바뀌어야지 1, 2, 3, 4. 4개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온도 분포가 몇 번 바뀐다? 3번 변화합니다. 3번 온도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니들 책에 보시면은요, 여기 10kg, 50kg, 80kg, 여기가 바로 온도가 3번 바뀌는 층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뭐뭐권 계면 이렇게 불러요. 됐지? 근데 이름을 우리가 아래층 이름을 붙여요.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 열권 계면은 없어. 이건 없어. 조심해. 자, 그럼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얘들아, 여기 봐라. 자, 이제부터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구난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거대한 태양난로가 있어. 자, 그럼 뻔할 뻔짜 번데기입니다. 서윤아, 태양난로하고 지구난로하고 누가 더 뜨겁냐? 얘가 훨씬 뜨거워. 당연한 거지? 하지만 내가 어디에 붙어 사느냐? 지구에 붙어 살지. 맞잖아. 그럼 지구난로에 가까우니까 얘가 암만 뜨거우면 뭐해? 멀고 나는 가까우니까 얘의 영향을 많이 받겠지. 그래서 현재 겁나게 뜨거운 상태야. 근데 여기 지구난로에 붙어서 살고 있던 나 같은 새끼가 나 지구 싫어, 태양 좋아. 그러면서 지구에서 점점 멀어질 거야. 그럼 지구에서 점점 멀어지면 지구에서 받는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겠지. 그치? 맞아? 근데 내가 여기서 열심히 가봤자 태양하고 거리가 그렇게 가까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태양에서 받는 에너지 양은 별로 거기서 거기지만 여기선 점점 멀어졌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온도가 뚝뚝 떨어져. 그래서 지구난로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태양난로 쪽으로 가게 되면 온도가 뚝뚝뚝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증가해. 됐어? 됐니? 그래서 현재 몇 개의 층이야? 2개의 층이지. 됐어? 선생님, 이게 대기권이라면 싸가지 층인데 왜 2개 층이에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요 사이에 미니난로가 하나 있어. 미니난로. 니네 알아? 겨울철에 나만 따뜻할 거야. 책상 밑에 놓는 난로. 이런 거 있지? 그런 난로입니다. 이 미니난로가 바로 오수리 난로, 오존층 난로야. 그러면 높이 갈수록 지구난로에서 멀어지니까 지구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조금밖에 못 받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 요 미니난로 때문에 갑자기 살짝 증가하는 거야. 온도가. 살짝만 증가하고 또 훅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온도가 변하는 층이 지금 몇 개가 되겠어? 1, 2, 3, 4. 맞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래층부터 입버릇해서 씁니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래서 첫자들만 따서 대성중열 이렇게 외우던가. 아니면 문장을 외우려면 대학 가서 성공하려면 중학생부터 열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늘 고등학생이잖아. 불가능하지. 중학생 넘었으니까. 아니 위에부터 외워도 돼요. 열심히 중학생부터 공부하면 성공해서 대학 가는데 중학생 아니니까 망했네. 졌댔네. 그치? 농담이야. 열심히 해. 니네는 몸은 고등학생이지만 정신은 중학생이잖아. 맞지? 아직도 똥꼬 하면 막 웃잖아. 우는 애들 봤어. 이거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한번 배웠습니다. 됐어?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 배웠으니까 이거 이쁘게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쁘게. 스르르르르르륵. 스르르르르륵. 자, 여기는 기온이고요. 여기는 높이입니다. 높이. 자, 그럼 온도분포를 보면은 어떻게 된다? 쓱쓱쓱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또 하나, 여기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이렇게 돼. 그 다음 실제적으로 여기 높이는 10km, 그 다음 50km, 80km, 여기는 1000km야. 선생님 이상해요. 그래, 나도 알아. 10km가 이만큼인데 50km면 더 커야 되는데. 그치? 그냥 대충 착한 사람들은 그냥 간격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아래층부터 이름이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라고 했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 한번 해보자. 왜 대륙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느냐? 온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이 온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난로에서 멀어져서 지구 에너지가 감소해서 그래. 그래서 쓸게요. 지구 에너지 감소. 그럼 지구 에너지 감소 때문에 여기가 뜨겁고 여기가 차가워요. 그러면 뜨거운 건 위로, 차가운 건 아래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대류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성층권은 여기에 뭐가 있다고 했어? 오수리. 그래서 일시적으로 증가해. 그래서 여기서는 오수리가 자외선을 흡수해서 그래. 아우 뜨거워. 됐지? 그래서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온이고 위에는 고온이기 때문에 고온은 위로, 저온은 아래로.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치? 그래서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중간권. 원래 여기도 온도가 낮아지고 여기도 낮아지고 여기도 낮아지는 층이었어. 맞지? 낮고 낮았는데 여기 낮아지는 이유, 여기 낮아지는 이유, 여기 낮아지는 이유 다 똑같지. 지구 에너지가 감소해서. 근데 여긴 왜 증가한 거야? 자외선 흡수했기 때문에. 그럼 자외선 흡수는 다시 지구 에너지가 감소해서 온도가 낮아져야겠지. 여기도 역시 지구 에너지 감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온이면 여기는 저온이니까 저온은 아래로, 고온은 위로. 서로 만나. 그러면 불안정. 이걸 뭐라고 해? 대류현상. 맞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열권. 열권은 왜 온도가 올라갑니까? 태양과 가까워지니까. 태양하고 근접해서. 그렇지? 그 다음 여기도 역시 고온이야. 그럼 고온은 위, 저온은 아래? 안 만나.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면은요. 얘네들은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얘네들은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건 불안한 애들. 됐지? 그 다음 아래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 중심에서 멀어져요. 그러면 지구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이 감소하지. 그래서 공기는 여기에 거의 다 밀집되어 있어. 그럼 공기가 제일 많은 성분이 질소고요. 78%. 그 다음 두 번째가 21% 산소야. 우리가 그걸 써먹지. 그 다음 나머지가 CO2하고 H2O가 겨우 1% 안에 들어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수증기가 여기에 거의 밀집되어 있어. 그럼 여기는 수증기가 있는 공기야. 그럼 수증기를 갖고 여기 있던 공기가 위로 가면 구름 만들지. 구름 만들면 뭐 할 수 있어? 하늘에서 비가 와요, 눈이 와요.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맞지? 됐니? 그래서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은 여기야 대륙권. 근데 문제는 여기는 H2O가 그냥 없습니다. 기상현상 딱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 다음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요. 부족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기가 매우 희박해. 보온작용 같은 거 못해요. 낮에는 더럽게 뜨겁고 밤에는 겁나 차가워.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 일교차가 크다. 니네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인공위성 있는 데가 전부 이거예요. 인공위성이 있으니까 거기 우주 아닙니까? 아니야. 여기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고요. 현재 공기가 엄청나게 없어서 까만 하늘이지. 여긴 파란 하늘이고. 그래서 우주에서 뭔가 왔을 때 마찰에서 유성이 발견되는 곳은 중간권입니다. 유성은 여기예요. 됐지? 야, 유성은 별똥별이라고 하고요. 유성 보면 뭐 해야 되냐? 그렇지.
소원 비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거야. 유성이 타다가 떨어진 걸 운석이라고 하고, 운석이 발견되면 로또입니다. 알겠니? 그게 로또야. 진짜 인간적으로 로또는 그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거 한번 알아봤어요. 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전부 여기에서 데코레이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대륙권부터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했어. 왜? 지구 에너지 감소해서 그렇지.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수증기가 겁나게 많고, 그치? 대류현상이 일어나. 그것 때문에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 성층권입니다. 성층권은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자외선을 흡수해서. 그 다음 중간권입니다. 기온이 낮아집니다. 왜? 지구 에너지 감소해서. 그 다음 대류현상이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밑줄 쳐.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수증기가 없어서 그렇지. 자, 이제 마지막 10건입니다. 10건은요. 높이 올라갈수록 태양 에너지 흡수가 많아져서 기온이 올라가고요. 공기가 매우 희박하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두 개씩 묶자. 아까는 안 묶었으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묶으면 뭐라고?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애들. 안정, 불안정? 불안정. 이것도 모르니까 또 써. 불안정. 대류현상은 불안정이라는 얘기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뜨거운 공기 위로, 차가운 공기 아래로. 여기 봐. 만나겠지. 만나면 어질어질할 거 아니야.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래서 불안불안한 거고요. 10건하고 성층권은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하죠. 안정. 그 다음 우리가 한 대륙에서 다른 대륙으로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죠. 비행기로 이동할 때 여기로 가면 기상현상, 천둥번개, 우르꽝꽝, 태풍, 아우 나우.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가지. 성층권으로 갑니다. 정확하게 그리면 오존층 아래인데, 오존층 아래야. 오존층 위가 아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받으면 성층권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넘겨. 자, 이제 직권입니다. 자, 직권은 지구 표면 껍데기 지각부터 시작해서 해까지를 우리가 뭐라고요? 직권이라고 합니다. 이 직권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거 지금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직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해. 우리가 여기서 땅 밟고 살고 있잖아. 선생님 모르셔서 그러는데 저는 날개가 있어서 하늘 위에서 살거든요. 니들 여기 겨드랑이에 있는 건 날개가 아니야. 겨털이야. 알겠죠? 겨털입니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겨털 얘기 또 해줘야지.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직권의 구분은 별표하시고, 지구 내부 구조는 뭘로 구분합니까? 물질의 종류와 상태로 구분하지. 물질의 종류와 상태. 그걸로 몇 가지로 구분합니까? 4가지로 구분합니다. 4가지. 일단 지각, 그 다음 멘틀, 그 다음 외핵, 그 다음 내핵. 이렇게 되니? 그러면 일단 지각, 멘틀, 핵 이렇게 구분하는 게 물질의 종류로 구분하는 거고요. 그 다음 핵 중에서도 외핵하고 내핵으로 구성돼. 이건 상태로 구분하는 거야. 뭔 얘기 아시겠어? 됐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총 4가지 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밌는 거 얘 고체입니다. 얘도 고체예요. 근데 핵 중에서 외핵만 액체고 내핵은 고체입니다. 근데 이 외핵이 액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외핵이 대류를 하지. 움직이지. 이것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우리 자기장이 아니야. 지구 자기장이야. 그래서 우주로부터 오는 해로운 빛을 다 막아주는 애가 얘입니다. 됐지? 그래서 이게 바로 직권과 외권의 생허우 작용이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지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 커다란 돌덩이로 구성된 지구의 껍데기 부분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고, 이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이거는요, 뒤에 직권 변화에서도 한번 했었잖아. 대륙 지각이 나중에 포함된 판을 뭐라고 불러? 대륙판. 그 대륙판의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 두껍다. 기억나지? 두껍다. 그 다음 해양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겠는데, 해양 지각의 포인트는 뭐라고 했어? 얇다. 하지만 무겁죠. 왜? 거물현자. 거물현자는 뭐의 현자라고 했어? 금속이 들어가서 검은 거야. 그래서 얘는 밀도가 크다가 포인트야. 얘는 두껍다, 밀도가 크다. 그 다음 이제 멘틀입니다. 멘틀 중에서도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고체예요. 근데 윗부분 중에서 단단한 부분이 있어. 그거는 지각하고 합해서 판때기라고 하는 거고,
부분적으로 녹아있는 연약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거지. 밑줄 쳐. 유동성이 있는 고체 상태. 그래서 여기서 대류가 일어나. 그 대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바로 지구가 껍데기가 움직이게 되는 거야. 판이동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때 여기가 대류에 일어나려면 부분적으로 녹아야 되지. 그 녹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생긴 겁니다. 미리 좀 알아두세요.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 알아봤고, 이제 오른쪽으로. 자, 이제 수권입니다. 자, 수권도 역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얘도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일단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도 물이고요. 우리가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물이죠. 물을 못 마시면 죽어요. 그 다음 얘가 이제 보온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남는 에너지를 모질한 쪽으로 갖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겁나 많아. 그래서 일단 수권부터 한번 보자.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다 라고 했어. 밑줄 쳐. 생명체 구성 성분.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야? 물이지.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해요? 물단지,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됐지? 그렇게 외우죠. 그 다음 생명체의 서식 공간을 제공한다. 이거는 뭐야? 물고기들. 물론 물고기들뿐만 아니라 파충류도 있었고요. 그중 고래 같은 거는 포유류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 물질을 공급하죠. 그 다음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열에너지를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하여 지구 온도 유지시킨다 라겠어. 이게 뭔 얘기일까?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한다는 얘기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낸다는 얘기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게 바로 뭐에 해당돼? 수권의 역할이야. 그렇다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분포를 살펴보자. 제일 많은 건 뭐니 해도 97% 이상 바닷물이지. 그래서 바닷물이 제일 많아. 그럼 바닷물 아닌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육수라고 하는 거죠. 고깃국물 아니에요. 근데 이 육수 중에서 빙하는 유일하게 고체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나머지는 전부 다 액체인데 빙하만 고체야. 됐지? 자, 이제 해수의 생산구조 별표 시작하자. 자, 이 해수의 충상구조를 보면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조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쪽으로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바닷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 태양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너네가 흔히 착각하는 거 태양빛이 바다 끝 밑바닥까지 들어갈 거다라고 착각을 해. 아니, 밑바닥까지 못 가요. 알겠니? 기껏 가봤자 몇백 미터밖에 못 가. 알겠니? 그래서 당연히 처음 위쪽은 태양빛을 받으니까 가장 있지. 점점 들어갈수록 태양빛이 안 들어가니까 점점 온도가 떨어질 거야.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 처음 온도는 높았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다음 일정해질 거야. 그치? 그럼 몇 개 층이야? 몇 개 층? 하나, 2개 층이지. 감소하는 층, 일정한 층. 근데 실제적으로 몇 개 층이야? 여기 봐봐. 3개 층이지. 맞아? 그럼 3개 층이니까 요 위에 하나의 층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야, 설마 여기서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층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 층이 왜 만들어졌느냐? 바닷물 위에 바로 바람이 불잖아. 맞아? 이 바람이 불면 이 바람 때문에 파도가 줄렁 니들 뱃살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럼 위에 있는 바닷물과 아래에 있는 바닷물이 섞여요. 위에는 뜨거운 바닷물, 밑에는 차가운 바닷물 섞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미지근한 게 되겠지. 그래서 이 바람 때문에 온도가 일정한 층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됐니? 이걸 그래서 우리가 바람의 혼합작용이 생겼다라고 해서 혼합층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대류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대류가 아니라 바람의 혼합작용이야. 그래서 여기 온도가 일정한 층이 바람의 혼합작용이다 해서 혼합층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태양에너지가 점점 들어갈수록 감소하니까 온도가 낮아지지. 온도가 낮아지지. 바닷물의 온도가 약해지지. 수온이 약해진다 해서 수온 약층이라고 하는 거고, 깊은 바다에는 햇빛이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위나 아래나 온도가 똑같아요. 심해층이라고 하는 거야. 됐니? 다시 한번. 혼합층은 왜 만들어졌어? 바람 때문에. 그래서 밑줄 쳐.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게 밑줄. 그 다음 계절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좀 이따가 그림 하나 그릴 거고요. 그 다음 수온 약층 볼게요. 수온이 약해집니다. 수온이 약해지는 이유는 태양에너지가 감소해서. 태양에너지가 깊게까지 못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고온이야. 여기는 저온이야. 그럼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지. 고온의 액체나 기체는 위로, 저온의 액체나 기체는 아래로. 맞지? 맞아? 그럼 만나겠니? 안 만나겠니? 안 만나. 그럼 안 만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
그럼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면 물질 교환도 안 일어나고 열 교환도 안 일어나니까 위하고 아래가 완벽하게 차단되겠지. 그래서 밑줄 쳐.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한다. 왜? 대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마지막 심해층. 자, 심해층은 왜 계속 온도가 낮죠?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얘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 장소와 상관없이 온도가 거의 똑같아. 그리고 재밌는 거, 이게 영하 아니야. 영하. 0도씨 이상이야. 이거 물 온도 대략 4도씨 그 근방입니다. 물은 4도씨일 때가 밀도가 제일 커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위에는 얼어도 밑에는 4도씨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안 뒤지는 거야.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바로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바로 이 얘기야. 계절과 장소에 따라 혼합축이 달라진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내가 그림을 하나 그릴 겁니다. 이 그림은 니네가 포스트잇 같은 거 이용해서 그려주면 좋고 안 그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릴 공간이 없어서 그래. 자, 여기는 수온, 여기는 수십. 깊이죠? 됐니? 자, 똑같은 그림인데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요게 A. 그 다음 두 번째 요게 B. 요걸로 해야겠다. 그 다음 요게 C.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절, 두 번째 장소. 만약 이걸 계절로 하면 되게 쉬워요. 여기가 뭘까요? 수온이 제일 높지? 여름이지. 수온이 제일 낮지? 겨울이지. 그럼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장소라고 할 거야. 다른 장소는 저緯도냐, 중緯도냐, 고緯도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자, 눈치채야 돼. 여길 통해서 우리가 눈치채야지. 표층수온이 제일 높으니까 이거 뭐야? 저緯도, 적도지. 그럼 여기는 중간이니까 어디가 되겠어? 우리나라 쪽 중緯도. 여기는 겁나 차갑네. 고緯도죠. 됐지? 하나 찾았고, 그 다음 이제 각각의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해봐.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쪽은 어디일까요? 라고 하면 어디가 정답이야? 그치, B지. 왜? 혼합층이 두껍잖아. 그래서 이 바람이 제일 세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緯도는 혼합층이 발달한 거지. 맞지? 혼합층이 발달한 거야. 그럼 바람이 제일 약하게 부는 쪽은 이쪽이지. 약하게 불어. 그 다음 우리 A하고 C를 볼 건데 재밌는 게 있어. C 같은 경우는 위나 아래나 거기서 거기지. 그럼 이거는 그냥 층상 구조가 발달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층이 있다라고 해서 얘는 심해층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면 되겠지. 맞아? 위도 심해층, 아래도 심해층. 근데 마지막 이거야. 이제 A가 중요합니다. A는 저緯도인데 바람은 약하게 부는 거 찾았어. 이제 궁금한 건 뭐야? 이 새끼는 심해층, 혼합층, 수온약층 하나 빠졌지.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한 쪽이 어느 거냐라는 거야. 이 새끼죠. 이거는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되어 있어.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 이 말의 뜻을 좀 알아두셔야 돼. 수온약층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는 위하고 아래층의 물질 교환을 안 한다는 얘기야. 물질 교환을 안 한다는 얘기는 위하고 아래층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야지 더더더더 안정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緯도가 수온약층이 발달되어 있다. 이건 뭐야? 위와 아래의 수온차가 크다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요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아래쪽은 아까 얘기했지. 대충 4도씨라고. 4도씨. 그래서 여기가 B라고 하고 여기는 C라고 A라고 할게. 여긴 B고 A. 그 다음 A는 표면 온도가 한 예를 들어서 25도씨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는 표면 온도가 한 15도씨라고 하자. 그러면 잘 봐. 4도씨의 온도만큼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겠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겠지. 그 다음 15도씨 온도만큼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얘는 25도씨니까 위로 올라가는 정도가 더 크지. 그럼 위하고 아래의 차이가 얘는 이만큼이 나는데 얘는 이만큼밖에 차이 안 나잖아. 그치? 그래서 누가 더 안 섞이냐 이거지. 이거지. 온도 차이가 큰 놈. 그래서 이게 더 안정한 거야. 됐냐? 됐어? 그래서 이 그림 딱 그려놓고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거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생물권에 대한 얘기로 넘어갑니다. 생물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를 우리가 생물권이라고 하는 거고, 니네 알 거야. 이 생물권은요, 직권, 수권, 기권을 전부 다 존재하고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직권 다음에 수권이 만들어졌지. 맞아? 그 수권 내부에서 생물권이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바닷속에서만 살다가 그 다음 드디어 어디로 올라왔어? 육지로 올라왔지? 육지로 올라와 살다가 이제 나중에 뭐가 된 겁니까? 기권으로 발달된 겁니다. 맞니? 니네 이번에 그 주라기 공원인가? 봤냐? 아직도 나는 공룡을 좋아한다. 보세요. 알겠어? 공룡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 보지 마. 나 보다 잤어. 야, 진짜 정말 재미없더구만. 나는 과학 선생님들 너무 재미없어. 근데 최신 내가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공룡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기존 그 생각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 근데 요새는 이제 학설이 바뀌어가지고 닭하고 똑같을 것이다. 깃털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게 거기 다 나와. 거기 공룡 중에 이번에 이런 새끼 있어. 삼지창 공룡 이렇게 이 공룡 있어. 너 닮았더라. 그치? 개 나오더라. 그리고 닭처럼 생긴 애들 나와. 막 지들끼리 또 싸워. 근데 그냥 거기서 거기야. 별로 재미없어. 근데 꼬맹이 남자애들은 겁나 좋아할 거야. 그런 애들 있잖아. 스치기만 해도 저 공룡의 이름 다 외우는 애들. 아! 거기 초기에 둘리 엄마 나와. 아, 그래서 둘리 찾아서 거기 나온 거구나. 그치? 그런 거구나. 자, 둘리 엄마 나옵니다. 둘리 엄마. 자, 그럼 이제 밑에 외권 나와요. 외권은요, 기권 밖, 지구 바깥쪽을 우리가 외권이라고 하는 거고, 이 외권은 밑줄 쳐. 지구 자기장이 우주에서 오는 해로운 빛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이 지구 자기장이 왜 생겼다고 했어? 외핵의 운동 때문에 생겼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해? 이거를 다이나모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외권하고 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이건데요. 밑에 보시면 이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이야. 직권, 수권, 기권, 그 다음 생물권, 그 다음에 외권. 여기들끼리 서로 물질과 에너지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재밌는 건 외권하고는 별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특히 에너지는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거든? 근데 우주로 물질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구에서 우주로 날아가는 에너지, 물질, 우주선밖에 더 있냐? 그다음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거, 유성밖에 더 있냐? 선생님, 외계인이 침공할 수도 있잖아요. 장난해? 맞지? 그래서 우리 외권하고 우리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은 서로 물질 교환은 잘 안 일어난다는 거. 그거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자, 이제 밑에 6번 지구 시스템의 생허우 작용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너네가 하나씩 읽어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단 사이의 상호작용.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서로 만납니다. 그러면 서로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나네? 사람끼리도 성질이 다르면 피 터지게 싸우지. 따뜻한 공기하고 차가운 공기 서로 성질이 다르니까 피 터지게 싸울 거야.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이게 날씨 변화, 기상현상, 다른 말로 전선, 태풍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됐니? 그런 식으로 너네가 하나씩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 빠져있는 게 있어. 뭐 빠졌어? 못 빠졌어? 외권 빠졌지? 외권 빠졌잖아. 외권. 자, 기권과 외권의 생허우 작용. 오존층 있지. 됐지? 또 기권과 외권의 생허우 작용. 어려라가 있어. 오. 그다음 직권과 외권의 생허우 작용. 뭐가 있죠? 아까 지구자기장. 됐지? 그 다음 외권과 생물권의 생호작용 이런 건 없어. 베놈 같은 건 가능하겠다. 베놈. 우주에서 오는 물질. 그런 게 실제 있나? 자, 그래서 나머지는 따로 외울 것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쭉 보시면서 아하 그렇구나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을 우리가 배우도록 할 건데 먼저 알아야 될 거 지구 시스템의 근원 에너지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가 바로 첫 번째 태양 에너지,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 세 번째 조력 에너지가 있고 이게 1등이고 이게 2등이고 3등이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있어.
이 에너지가 아무리 남아 돌아도 얘하고 얘로 변환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요 세 가지는요, 서로 전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서로 변환이 안 됩니다. 변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 에너지부터. 태양 에너지는 지구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양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근원이 돼요. 그래서 지표의 지형 변화, 생명활동, 광합성 같은 거, 그치? 대기하에서의 순환, 이런 것들 전부 태양 에너지. 날씨 변화도 얘. 그 다음 태양 에너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요? 라고 나오면 쓰자. 태양 에너지는요, 태양의 중심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지.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뭐가 일어나서 질량이 줄어들었지. 그거야. 그럼 두 번째,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왜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면 지구 내부 멘틀 그쪽에 방사성 원소라는 게 있어. 방사성 원소. 이 방사성 원소들이 핵분열이 일어나. 그래서 붕괴돼. 그러면서 열이 나와. 그걸 뭐라고 해?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라고 해. 제일 대표적인 게 우라늄 같은 거. 그러면서 지구 내부가 부분적으로 녹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지? 멘틀 대류. 맞아? 그래서 멘틀 대류 때문에 판 이동의 원동력이 돼. 그 다음 이 멘틀 대류 때문에 서로 판때기들이 갈라지거나 어긋나거나 부딪힐 수 있죠? 그러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직권의 변화. 다 배웠던 거. 그러면 이제 마지막 조력 에너지입니다. 조력 에너지는 왜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이 조력 에너지가 생긴 이유는 얘는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생긴 거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기조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에서 가까운 거는 태양이 아니라 달이기 때문에 달의 힘이 조금 더 커요. 참고적으로 알아도 그냥 기조력이 왜 생겼어? 달과 태양의 중력 때문에 생긴 거야. 중력. 됐어? 근데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 밀물썰물입니다. 뭐라고? 밀물썰물. 그럼 밀물썰물 때문에 바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았다가 낮죠. 그치?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잘 봐라. 바닷물이 이렇게 높았다가 낮아지는 거. 됐어? 이걸 만조, 이걸 또 간조라고 해. 오케이?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해? 조석이라고 하죠. 마음의 소리 아니에요. 그럼 조석 현상이 생기려면 반드시 바닷물이 들락 날락해야 돼. 들어오는 걸 밀물이라고 한다면 나가는 건 썰물이 되겠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조류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 근데 내가 이거를 왜 써주느냐? 이유가 있어. CF가 뭐지 얘들아? 비교야. 조석하고 조류는 조력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야. CF는 해류입니다. 뭐라고? 해류. 해류는 뭐예요? 바닷물의 흐름이죠. 이 바닷물의 흐름이 바로 방향성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난류하고 한류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K-팝 아니에요. 됐어? 이 난류하고 한류는 누구 때문에 생겼느냐? 얘는 태양 에너지야. 됐어? 태양 에너지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제일 많은 거 두 번째, 세 번째. 하지만 얘가 아무리 많이 남아돌아도 얘나 얘노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런 건 없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여기는 다 끝났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에너지 흐름과 물질의 순환이라고 돼 있어. 이 에너지 흐름과 물질의 순환은 쉽습니다.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함에 따라서 물질도 같이 이동한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그 예가 두 가지가 나와. 첫 번째 물, 두 번째 탄소. 둘 다 외워두시고요. 혹시 학교에 따라 질소순환까지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질소순환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선생님한테 수업할 때 잘 보고 있다가 배웠으면 그때 얘기를 해주시면 돼. 알겠니? 우리 책에는 따로 없으니까 그 얘기는 빼줄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물의 순환부터 한번 알아보자. 자, 물의 순환은요, 바로 뭐니 해도 바닷물에 있던 물이 태양에 의해서 증발을 하지. 열받아서. 그러면 증발했던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면 점점 온도가 떨어져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다시 구름을 만들어. 구름 속에서 이제 비하고 눈을 만들면 하늘 위에 있던 물이 다시 다른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지. 그래서 물이 도는 거야.
물이 돌고 돌어. 그걸 우리가 물의 순환이라고 해요. 이때 이 물의 순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이거. 증발. 그럼 이거 증발하게 된 원동력이 뭐야?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밑줄 쳐. 태양 에너지를 이동시켜. 태양 에너지 때문에 물이 순환되는구나.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탄수의 순환도 태양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얘는 그냥 그렇구나 알아두시면 돼. 쉬운 거니까. 자, 수권이나 생물권에 있던 기권들은 태양 에너지 흡수해서 증발한다. 그 얘기고요. 기권에서 지권, 생물권 내려가는 건 응결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지. 이건 구름 만들어야 되지.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지형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지하수가 되기도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겠지. 여기는 선생님 증발하고 강수 중에서 증발이 잘 일어나고요. 여기는 증발하고 강수 중에 강수가 많이 일어나면 얘는 물이 없어지고 여기는 물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거야. 하지만 증발하는 값하고 강수라는 값 다 똑같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오른쪽에 써 있죠. 물의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 배울 거야. 물 순환의 평형 별표해. 근데 얘들아, 이거는 그림이 좀 작지? 작잖아. 그치? 그래서 이 그림은 뒤쪽에 보시면 크게 그린 그림이 있을 거야. 자료 3번 보세요. 몇 페이지인지 몰라요. 몇 페이지냐? 125페이지래요. 요 그림으로 대체할게요. 됐지? 자, 이 그림은요. 해석은 내가 그냥 직접 해버린다. 지금 자, 물의 순환은 뭐냐? 물을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어디야? 바다. 여기 어디야? 육지. 여기 어디야? 공기, 대기죠. 여기에서 어떻게 돼? 증발이 강수보다 많고 어떤 데는 강수가 증발부터 많아가지고 물량이 좀 여기는 늘어나고 여기는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라고. 균형을 이룬다고. 그걸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순환될 때 물 전체 양은 항상 일정하다. 그걸 뭐라고 해? 물의 평형. 뭐라고? 물의 평형. 지금부터 간단한 산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직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 여기 있다. 직권. 자, 이 직권에서 들어오면 플러스고 나가면 마이너스야. 그치? 들어오는 거 얼마입니까? 나가면 96,000이 플러스지. 됐지? 그럼 나가는 건 뭡니까? 라고 증발되는 거 마이너스. 그 다음 증발되는 거 마이너스야. 그래서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걸 써보면 이렇게 쓴다. 직권에서는 들어오는 거 96,000 이꼴 나가는 거 6만. 이 6만은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 그 다음 36,000은 바다로 날아가는 거. 36,000. 그거 잘 봐. 직권에서는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 흡수하는 거하고 나가는 거 다 똑같지?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바다 쪽으로 가서 수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수권이에요. 수권입니다. 자, 수권 입장에서 들어오는 거는 여기 있는 36,000은 얘 입장에서 나가는 거지만 바다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거지. 플러스. 선생님이 지금 현재 직권이냐 수권이냐 기권이냐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잘 봐야 돼. 어디선 플러스고 어디선 마이너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그 다음 들어오는 것도 284,000도 플러스지. 그치? 그러면 들어오는 건 284,000 더하기 36,000이지. 그치? 그만큼 나가지. 마이너스. 그래서 이 수권에 대해서 쓰면 이렇게 되겠어. 284,000 더하기 36,000 이꼴 32만. 이렇게. 됐죠? 자, 이제 마지막 기권입니다. 자, 기권은요. 여기입니다. 기권. 기권 입장에서 먹는 거는 증발하는 거 플러스. 여기서 증발하는 거 플러스야. 그러면 먹는 거 얼마야? 32만. 더하기 증발하는 거 6만. 이꼴. 나가는 거 얼마입니까? 강수 마이너스 강수 마이너스. 됐지? 그러면 이걸 써보면 28만 4천 플러스 9만 6천이지. 그래서 38만 맞잖아.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실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뭘 어떻게 나와? 이런 것들을 A, 그치? 이것들 B, 이걸 C 놓고 A, B, C에 서로 상호작용을 쓰세요. 이렇게 쓰잖아. 맞지? 그래서 니네가 이걸 가지고 그냥 따지면 되는 거지. 뭐 어렵지 않게. 그래서 만약에
직권이 예를 들어서 요걸 우리가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고 요걸 C라고 돼 있어. 그럼 뭐라고 돼? A는 B 더하기 C예요. 이렇게 찾는 거지. 맞아? 설마 A, B, C 쓰진 않겠지. 예를 들어서 쓴 거지. 그 다음에 요걸 뭐 E라고 돼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니네가 또 식을 세우는 거고. 이해됐어?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하는 거야? 따지는 문제예요. 잘 따져. 자, 다시 앞쪽으로. 자, 이제 탄소의 순환인데요. 이 탄소의 순환은 니네가 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 지구상에 존재하는 탄소의 형태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 지구상에 존재하는 탄소의 형태. 오른쪽에 보시면 탄소의 분포가 있어. 별표. 이거 먼저 알아야 돼. 제일 먼저 직권에 존재하는 건 석회암. 이 석회암이 탄산, 칼슘, 탄산염입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석연료.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를 얘기하는 거고 니네 이미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석탄은 과거 살았던 식물이 대량 매립돼서 석탄. 그치? 그 다음 동물들이 대량 매립되면 석유. 알았어? 자, 그 다음 기권은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 수권에서는 탄산이온. 탄산이온은 CO3, 2-야. 그치? 그 다음 생물권은 유기화합물을 얘기하는 건데 이 유기화합물이 뭘까요? 탄단지 얘기하는 거지. 탄단지. 유기물. 그치? 그 다음 여기는 내가 여기까지만 쓸게. 핵산도 여기 들어가. 핵산도. 야, 아까 우리 몸을 생물체를 구성할 때 물단지, 무기, 핵, 폭탄이라고 했었지. 그 중에 탄단지, 유기화합물. 핵산도 여기 들어간다. DNA, RNA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바로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에 여러 가지 탄소 형태가 있다라는 거 배웠지?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자. 자, 제일 먼저 기권, 수권, 직권이야. 그럼 CO2가 물에 녹으면 CO3, 2-가 되지. 그것들이 육지에서 온 물질들. 너네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가 있어. 오시, 알페, 카나, 크마 그런 게 있대. 그네들이 이제 전부 지표면을 흐르는 물에 녹아서 바닷물로 들어가. 그러면 그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칼슘 이온과 여기 있는 탄산이온과 만나면 뭘 만들어? 탄산칼슘이 되겠지. 그치? 그 탄산칼슘이 돼서 직권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생물권을 구성하는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개 껍데기. 그치? 되게 맛있는 대게 껍데기. 그치?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 요렇게 기권, 수권, 직권 배워봤고 직권에서 기권, 생물권으로 가는 것도 한번 보자. 직권에 있던 화석연료 같은 거 태워! 석탄, 석유. 그럼 이산화탄소 나오잖아. 그거를 광합성에 의해서 확 홀라당 먹어버리지. 그치? 그 다음 생물권이 직권, 기권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살았던 동식물들이 땅속에 묻히면 뭐가 돼요?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 걔네를 태우면 이산화탄소 되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탄소가 마구마구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탄소 형태가 마구마구 바뀔 때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관여한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 특히 광합성 하려면 무슨 에너지가 필요해? 태양 에너지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것도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여기 끝납니다. 바로 뭐야? 지구온난화와 탄소 순환이라고 했어. 별표. 자, 이 탄소는요 순환할 뿐입니다. 탄소는 순환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한 권역에서 다른 권역으로 탄소의 형태만 바뀌지 전체 총량은 변동이 없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살펴볼 거 지구온난화와 탄소순환이라고 했어. 지구온난화가 생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그래. 그럼 화석연료를 많이 쓰면 화석연료가 감소하겠지.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직권에서의 탄소량은 감소할 거야. 대신에 이 직권에서의 탄소량은 감소하지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늘어나지. 얘가 늘어나니까 기권에서의 탄소량은 증가해. 하지만 직권에서 감소한 만큼 기권에서는 탄소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지구 전체는 일정하지. 이건 설명하려고 쓰는 거야. 니들은 필기할 필요가 없죠.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기다 쓴 거야. 다시 한번 화석연료를 태워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온난화가 되는 거죠. 맞아? 그땐 직권에서 감소한 만큼 기권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탄소량은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됐냐? 됐어? 그래서 이제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는 뭐야? 직권에서 탄소가 감소한 만큼
기권에서 탄소는 증가하죠. 그래서 지구 전체의 탄소는 일정하다. 탄소의 총량은 일정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있으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화석연료가 연소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지구 온난화가 되고 뜨거워지니까 여기에 있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용해도가 감소해서 이산화탄소 또 나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졸라 뜨거워져. 이산화탄소가 많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지고 지구가 더 뜨거워진다? 그게 바로 지구 온난화다. 온실 효과가 과하게 일어난다. 그런 걸 뭐라고 해? 지구 온난화.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 수업입니다.